일반 서민들이 임대주택 가라 그러면 학교에서 애들 차별, 동네에서 학교 가는 길 차별. 지들은 뭐 언제부터 부자였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6.25 터지고 나면 다 거지였어요. 아주 인간의 최하위급 인성이잖아요. 이건 이미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너 어디 사니가 나와요. 그렇죠. 그 자체가 이미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25년, 26년에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냐? 표영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해요. 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오고 있죠. 지금 기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거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회로 그 누군가가 기회가 많아져야 돼요. 기회가 많아지면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그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그분들은 피해를 보는데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필수적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에 균형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시장 가격이 좀 움직이는 게 지금 시작됐잖아요. 물론 정부가 또 받치려고 하겠지만 이 힘이 이미 벌써 노출됐잖아요. 작전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주체자들이 결정적으로 뭐 인구 얘기 하셨잖아요. 뭐 경제가 발전하고 화폐 이런 거. 그러면 인구가 줄면 거기에 맞춰서 줄잖아요. 그럼 다 벌써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 5년, 10년 뒤에요. 결혼 쌍수가 우리 곽 박사님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는 40에서 50만 사이였거든요. 결혼 쌍수가. 지금 20만, 19만이거든요. 30년 만에. 근데 8만 되겠네요. 그러면 한 30년 뒤에 또 반토막 날 거잖아요. 근데 30년 안 걸립니다. 딱 10년 뒤에 반토막 납니다. 되게 쇼킹한 겁니다. 10년 뒤에 반토막 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적정 그 주택금의 공급량이 결혼 쌍수 더하기 기존 주택 거래량인데 이거 반토막 난 게 우리 때 지금 반의 반토막이잖아요. 40만에서 10만 대니까. 그러면은 건설회사가 40만 대에 맞춰서 있는데 이 건설회사가 다 유지가 돼요? 건설회사들이 그러면 다 인구가 줄면 또 돈을 더 벌어요? GDP가 늘어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딘가는 망가져야 남은 사람이 먹는 거지. 망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망가지는 게 뭐 우리 인생이 짧아가지고 1년밖에 있다가 1년 뒤에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쭉 가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계산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5년, 질문이 좀 딴 데로 갔는데, 25년, 26년은 무주택자분들과 청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온다. 오는데 이 말도 슬픈 거죠. 정상적으로 계속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경제 정책이 잘못되다 보니까 기회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무주택자하고 청년들이 열심히 돈 벌고 제대로 일해서 집 사는 게 당연한 거를 왜 기회라는 거로 용어가 치환되죠? 위에서 잘못했잖아요, 뭔가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기회라는 단어를 쓰냐면 그 기회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그 맥이 뭐냐면 계속 부동산을 올라갈 수 있는데 낮은 가격에 나왔으니까 지금 사는 게 기회다라고 하는 게 숨은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단어에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 얘기를 여쭙는 게 이 기회가 첫 번째 기회이고 청년들 경우에는 인구 이런 걸 좀 준비하시면 여러분 10년, 20년 세월 금세 갑니다. 아, 금방 가요. 20, 30년 뒤에는 엄청난 기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하시기 바라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린 거예요. 30년 뒤에는 기회가 아니고 그때는 빈집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인천 바다가 보이는 그 아파트가 12억 4천만 원 정도 하던 게 5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 5억 9천5백만 원에 어떤 분은 나머지 6억 얼마를 더 대출받아서 그 집을 샀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이만큼 대출을 안 받고도 이 가격주 사잖아요. 그렇죠. 이 6억 얼마가 차이 나는 이 금액을 그냥 우리가 이자로만 따져도 이게 얼마가 줄어드는 겁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보편화돼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서민들 주머니는 좀 더 여유로워진다. 그러면 돈을 쓸 거고 BTS 공연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럴 수 있는 서민들이 한 몇 % 될까요? 지금 한 10%밖에 안 되죠. 그렇죠. 네. 90년도에 그러니까 소득 1분위, 네. 소득 그때 10분위 좋았죠. 그거 보셨잖아요. 그때는 200만 원 차이밖에 안 났어요. 최상위 계층 10%하고 지금은 2억 원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가 와도 줘도 못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게 저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결혼 쌍수 말씀도 주셨고 임대주택 문제도 예를 들어서 북한 탈북민들 오시면 저희들이 임대주택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일반 서민들이 임대주택 가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애들 차별, 동네에서 학교 가는 길 차별. 그런 것들도 왜 학군의 문제, 뭐 기타 등등해서 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성세대들이 잘못 만들어놨잖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위에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위에서 문제가 있던 거죠. 그거를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소셜 믹스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가난한 아파트 단지, 얘네랑 학교 다니기 싫어. 또 그렇게 아예 단지를 분리하지 않고 한 단지 안에 넣어도 동을 달리해요. 그럼 동을 달리하면 저 동에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또 갈라놔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소셜 믹스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양극화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르신도 아이들도 같이 살아야 이게 재밌잖아요.
어르신들끼리만 다 모여있으면 이 보행의 속도가 느려가지고 병모 현상이 나와요. 도로에서도.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우리가 모르는 호가 이게 소셜 믹스가 돼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네요. 근데 지난해에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네. 교육정책 이야기를 세미나에서 세게 나왔었죠. 예, 한국은행에서. 예, 그래서 소셜 믹스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중요한 요인들도 많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에 금융 문제, 대출 문제도 존재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도 상당히 소셜 믹스에서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소셜 믹스 차원에서의 교육의 어떤 차별화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종합적으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한문도 교수님이나 우리 표 대표님 같은 분께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프라이오리티를 매기면 어느 게 최고로 먼저 중요한 거고 소득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뭐 능력이 돼야 원리금 상환을 하지. 그 다음에 학교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환경을 보는 거야. 하나의 그 지침 기준 이런 건 없나요? 우리나라 분들의 대충 심리적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교육 받아올 때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표 대표님이나 받아온 틀이 있잖아요. 그땐 다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게 90%였다면 지금은 약간 약해져고 자꾸 이렇게 배척하는 어떤 문화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배운 거는 부모들이 일부 극히 뭐 1%, 5%만 야, 뭐 쟤들하고 놀지 마 이런 좀 이상한 엄마들이 있었겠지만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중요한 건 저는 이 원인의 어떤 차이동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언론의 기레기화가 이 출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가 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의 끝에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 그건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야 라는 논조로 위에서 데스크나 사주가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잖아요. 지들은 뭐 언제부터 부자였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6.25 터지고 나면 다 거지였어요. 거지들이 부자 됐다고 거지를 아주 인간의 최하위급 어떤 인성이잖아요. 이거를 언론들이 그러면 공부도 더 하시고 화이트 칼라면 기본의 틀에서 우리가 유교의 나쁜 건 버려야겠지만 우리가 인간성이나 어떤 이런 유지의 삶의 가치에 대한거는 좋은 건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법에도 써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평등하다는 헌법 뭐 이런 거 넣어놓고 이걸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거기 부자. 이렇게 의식을 고취시키면 사람들이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임대아파트하고 놀지 마 이렇게 엄마가 가르치거나 언론에서 뉴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키웠죠? 언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주신 질문 중에 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는데 저는 언론이랍니다. 지금부터 만약 20년 동안 임대아파트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10년 동안 기사가 나온다고 쳐요. 비하겠어요? 안 할 겁니다. 이게 국가적인 교육의 방향인데 국가교육부 수장부터 다들 뭐 했어요? 학원 늘려서 뒷돈 받아먹기처럼 이렇게 쏠리다 보니 우리가 못 살다가 갑자기 잘 사니까 돈의 물질의 맛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뭐예요? 지금 트럼프나 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뭐죠? 정치잖아요. 근데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삶을 발전시키는 건데 가보니까 정치 놀이가 더 재밌는 거야. 어린애들이 잘못 교육받아서 빠지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못 빠져가지고 정치질을 하잖아요. 거기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스웨덴 같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고.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답은 이겁니다. 이게 저 중독성이 강해서 거기 이제 한번 들어가면 이상한지도 모르고 이상한 짓을 계속 하고 이제 이렇게 막 허리도 굽혔다가 막 이러고 다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그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지역 할당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 문제, 질학 문제. 저는 그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일정 부분. 소셜 믹스 관련해서. 예. 아니, 저는 진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경청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셜 믹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가 그건 좀 저도 동의하는 거고 100%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또 그 너무 하면 실력대로 못 가다 보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뭔가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떠면 이 교육 문제로 인해서 집값도 달라지고 또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이미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너 어디 사니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 자체가 이미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아파트의 가격을 논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품질을 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아파트 얼마니? 품질을 논하진 않아요. 예. 뭐 부실 시공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 잊어먹고 없고 나중에 얼마니로 귀결되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교육과 이런 또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슬픈 얘기 하나 첨언해드리면 서초동에 모 아파트, 서초동 제일 비싸잖아요. 거기 이번에 막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 많이 오고 서울시 참 많이 잠겼잖아요. 거기에 모 아파트라고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바로 그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에 이 물 쳐들어와가지고 지하 물 잠기고 이거 보도 안 나가게 아는 사람 다 연락해가지고 빨리 언론 막으라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정신세계가 약간 이 물질주의에 약간 젖은 상태에서 지금 과도기에 딱 오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 우리가 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상품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에 60년대 70년대 하더만 하도 우리 선배들 미국 가서 공부하실 때 뭐 이야기 자랑삼아 하시는데 백인들 먹는데 못 들어갔다면서요. 당연하죠. 지금은 그땐 그랬죠. 백인들 서브 받으셨죠, 그죠? 맞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는 게 있어서 돈만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잖아요. 병사 한 달에 생명수당이 얼마인지 혹시 미국에서 받은지 얼마 모르실 거예요. 1달러 받았습니다. 생명수당을 그거밖에 못 받았다고? 한 달에 1달러 받았습니다. 예. 장군이 7달러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 정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못 살던 동네에 목숨을 바쳐서 돈을 벌어서 경제 건설을 단기간에 했다, 압축 성장을 했다, 기타 등등 쫙 나오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왜 돈은 쫓았는데 생각은 안 쫓았을까? 근데 그건 제가 변명 드릴게요. 예. 좋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예. 나쁘게 얘기하면 꼰대님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때. 근데 그분들의 입장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950년 전에는 우리가 뭐 독립운동하느라고 정신 없었고 50년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먹을 거 없고. 그럼 먹고 살기도 힘든 거 알거든요. 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배가 고파서 밥을 많이 안 줬어요. 정량이에요. 몇 년도 하셨는데? 1983년대 갔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나요? 그럼요. 군대 안 갔다 저는 오셨죠? 아니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같이 시작하셨나? 뭐 그런 저 HID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HID 나오셨다고요? 거기는 뭐 돈을 저 밥을 많이 잘 주니까. 잠깐만, 그럼 악수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세요? 저는 HID를 갔다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 뭐 잘못됐습니까, 제가? 전혀 아니죠. 이제 이분들이 나이 30일 때가 이때 뭐 20대라 그러면 1980년 열심히 일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1980년대 되면 딱 이분들이 40, 50이에요. 중동 가서 일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됐죠. 열심히 또 일한 거예요. 그 아들도 따라가니까. 왜? 태어나서 보니까 집이 잘 살진 않거든. 저희 같은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죠 또. 그게 그러니까 30년 흘리니까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막 좋아지고 IT 좋아지고 핸드폰을 갖다가 뭐 옛날에 이만한 것도 부자인데 지금 요만한 거 더 부자고 급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고 돈 버는데 다들 올인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착한 어린이 뭐 이 표 때만 들어오지 중학교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착한 어린이고 뭐고 일단 공부하고 돈 벌고가 딱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아왔는데 이제 돈 벌고 벌만큼 벌고 이런 때가 우리 2000년 초반 되니까 됐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해서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차도 우리 아파트 1기 신도시 왜 때려보시는데요? 원래 100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측할 때 대한민국에 차가 한 대 있으면 부자라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3, 4년대도 차 한 대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 꿈이 뭐였냐면 그 지으기 전에 학교 제가 다녔으니까 고모한테 졸업을 했으니까 내가 딱 기준이 내가 차를 한 대 운전할 수 있으면 부자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파트 그렇게 지은 거예요, 다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국토부도 모르고. 또 갑자기 차들이면 요즘 다 두세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면서 지금 2024년이 됐잖아요. 지금 꼭 찐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지금 밑에 세대들은 어때요? 양극화하고 뭐고 간에 딱 보니까 삶의 가치가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 요번에 막 고등학생들이 계엄사태 때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우리도 빠르잖아요. 판단력, 유튜브도 태어나면서 있고. 그렇죠. 정보가 우리가 60년 동안 배운 걸 이 4, 5년 사이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직장을 가면은 우리 때는 칼퇴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칼퇴 얘기를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외톨이가 된대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맞아요. 자, 이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20, 30년들을 가정할게요. 이분들 사고는 못 가요. 가치가 삶의 가치일까요? 돈 더 모으는 걸까요? 둘 다인데 삶의 가치가 되게 중요해졌을 거예요. 그럼 뭐가 벌어지죠? 말씀하신 어떤 변혁이 일어나겠죠. 그게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이 부동산에서 출발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이제 지금이 골든타임이구나. 그럼 학교들을 우리가 지금 강남에 뭐 있었어요? 배밭이었어요. 저 마포대교에서 아버지 손잡고 이 배하고 타가지고 뱃상 내고 들어가니까 장화 신고 저는 애라고 장화도 안 주고 시퍼시퍼 됐는데 그때 애라고 또 무시했구나. 30년 뒤라고 그때는 데려가 배 타는 것도 최고인데 부자인데 예. 그렇지. 그런 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학교 받고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어주니까 됐잖아요. 강릉인데 너무 발전했잖아요. 그럼 그때 발전할 때 동력은 뭐예요? 열심히 번 딴 분들의 세금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좀 심화됐잖아요. 그럼 요번에 아까 교육개혁 얘기를 균형 발전에 조금 나눠준다? 저는 그게 아니라
예전처럼 그럼 과감하게 서울대 뭐 이거 다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모여가지고 균형 발전 시설 뜨고 이렇게 이제 10년, 20년 계획을 잡으면 이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저는 그때 되면 여기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딴 나라 가야겠죠? 30년 뒤에는? 그러면 주역은 누구예요? 지금은 30대 분들이에요. 그래서 30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우리 선진국의 어떤 삶의 가치나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게 중요하시다니까 그러면 우리 곽수정 박사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신 질문의 답이 아마 어느 정도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녹화를 하면서 후회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녹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버릴 게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몸이 피곤해.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다음 주제 아젠다만 던져놓고 다음에 우리가 요 멤버 그대로 모여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또 한 수 배우겠습니다. 뭐냐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올림픽 때 강남이 이제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올림픽 때 그때 아시안 게임하고 이럴 때 이제 막 이제 강남에 막 붐일도 나고 그 전부터 막 땅 투기하고 했는데 그때 놓여져 있던 이 도로가 폭이 지금 넓어져야 됩니다. 왜냐? 점점 더 고층으로 인허가를 내주니까 이 안에 있는 인구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오고 가고 그냥 걸어가고 하는 것도 다 이게 도로가 넓어져야 되는데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계속 인허가는 더 고층으로 올려준단 말이죠. 이게 집약적으로 고층으로 올라가야 도시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뉴욕 같은 데서 보고 배운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한쪽으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맞아요. 저는 사실 이게 문제다. 왜냐면 강남에 가보십시오. 강남이 곧 무너집니다. 왜 무너진다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냐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개발하고 이랬던 땅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없다라고 가정하에 그때만 해도 그 정도면 훌륭한 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택도 없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라도 도로에서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건물을 짓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건물만 뾰족뾰족 올라간단 말이죠. 이 문제 다음에 우리 곽수정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아까 인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미리 좀 남겨주십시오. 아까 뭐 결혼한 쌍이 많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많이 줄죠. 지금 1970년생, 71년생, 72년생 이게 50, 51, 50세, 50대 요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인구가 80만에서 90만이에요. 네. 각 나이당. 맞아요. 지금 22만 명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명? 거의 70만, 60만 이상이 차이 나요. 한 나이당.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겠죠? 15년, 20년 뒤에 지금 짓고 있는 그 아파트들 과연 누가 들어가 살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ET가 와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지금 하신 말씀 있어도 곽수정 박사님 지금 저희 얘기 듣고 좀 한참을 생각하시는 거야. 이 사람들 뭐 이상한 얘기 하네 좀 이러고 지금. 그래서 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세계 경제와 함께 네. 우리나라 경제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수 또 제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매한 저에게 한쪽에서는 경제를 알려주시고 한쪽에서는 또 부동산을 알려주신 곽수정 박사님,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